네, 안녕하십니까. 더 카메라 스쿨의 박성규 강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수동 모드 또는 어떤 이론 체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셨다면 오늘부터는 스토리 잡기, 즉 연출하는 법, 실전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지난 시간에 지루한 면이 있었더라면 지금부터는 안 지루하게끔 제가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토리를 잡고 우리가 그 찍은 것들을 이제 그 기능을 이제 익혔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나는 이제 어떻게 찍을 줄도 알고 어떤 수동도 할 줄 알아.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이라면 이번에는 소프트웨어적인 것, 즉 내가 연출을 하고 스토리를 잡고 이것을 어떻게 찍을까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찍은 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스토리를 잡느냐, 어떻게 연출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또 영상이 재미가 없고 있고 전달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나기 때문에요.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공연 예술이나 뭐 영화, 스포츠, 우리가 관람을 갔을 때 오프닝 공연도 하고 뭐 저 연극 공연, 뮤지컬 같은 거 중간에 소품 다시 뭐 갈아입고 무대 세팅하고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의 총괄, 즉 전체적인 것, 조명은 이럴 때 이렇게 때려야 되고 카메라는 여기서 이렇게 잡아야 되고 그런 한 편의 그 작품을 만드는 것을 총괄하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연출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카메라를 한 대 가지고 나가서 한 사람을 찍던 100사람을 찍던 여러분들은 하시는 대로 의도를 해서 찍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연출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듀서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즉 PD의 약자가 이제 프로듀서의 약자가 PD인데요. 우리가 VJ라는 단어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비디오 자키라는 단어의 약자 VJ가 있습니다. 과거에 뭐 저 노홍철 씨라든지 김나영 씨 같은 분 뮤직비디오 소개하고 좀 희한하게 좀 많이 우리 용어로 막 나댄다고 했죠. 그렇게 하면서 많이 떴는데요. 무언가를 설명을 하시는 분, 뭐 리포터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 상황을 활동적으로 좀 이끌어가는 방송계의 사람을 우리가 VJ라고 비디오 자키의 약자를 써서 VJ라기도 하고요. 또 비디오 저널리스트란 단어도 VJ예요. 비디오 저널리스트란 뭐냐면 실질적으로 카메라를 촬영하고 그 촬영의 기획부터 편집까지 도맡아 하는, 즉 원맨 프로듀싱의 역할을 하시는 분을 비디오 저널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비디오 저널리스트에 해당이 되시지만 비디오 자키도 해당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제반 상황을 알고 가야 돼요. 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나는 타일을 붙이는 사람이야. 타일만 붙이면 되고 건물 가가지고 타일만 붙여요. 하지만 건축을 다 맡아서 하시는 분은 타일은 이 색깔로 이렇게 몇 평을 해야 되고 뭐 건물 외장은 무슨 색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정해주는 사람 있죠. 즉 건축, 인테리어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처럼 모든 제반 상황을 알고 가야지 난 촬영만 잘하면 돼. 난 편집만 잘하면 돼. 이런 식으로 가면요. 대처가 약해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이러한 것을 요구나 지시를 했을 때 어떡하지? 난 몰라. 이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왕 배우시는 거 모든 제반 상황을 알고 가시는 비디오 저널리스트 또는 프로듀서, 연출가 이런 개념을 장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스토리 스킬인데요. 자, 스토리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근데 스토리 스킬에는 사실은 제가 여기 썼다시피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연출하는 의도대로 내가 스토리를 짜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다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일단 개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만의 작품에는 스토리에 대한 구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마음껏 펼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작 순간만큼 프로라는 것을 잊지 말고 몰두해 주셔야 돼요. 즉 예를 들어서 뭐 대충 찍지, 뭐 나는 아마추어니까 이제 배우는 사람이 이 정도면 어때, 이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요. 나는 진짜 이 방송국 외주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거기에 근접치되는 영상물, 즉 제작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라는 의식 전혀 잊지 마시고요. 자, 1, 2, 3, 4 정리를 했는데요. 진지성 잃지 마십시오. 괜히 뭐 화기애애한 건 좋지만은 대충 하고 넘어가고 뭐 어떻게 편집으로 때워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장 전체 분위기 잘 파악하시고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연출자, 즉 나. 의도가 묻어나오게 재촬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 연출자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 학교 리포팅 영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학생회장이 마이크를 들고 네, 우리 학교는 뭐 전통성이 좋고 뭐 특화가 되고 이거 뭐 특별 활동이 뭐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말도 못하고 뭐 좀 하다 보면 옷깃도 막 이렇게 올라가 있고 좀 별로예요. 그러면 재촬영 요구하시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참 익살스러운 아이로 해야 되는 너무 진지한 리포팅 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과감히 그냥 그분 보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출자의 의도, 내 의도대로 되는 사람, 뭐 되는 환경이 나올 때까지 재촬영 요구해서 꼭 가장 좋은 소스를 얻어서 편집 프로그램에 얹으시길 바래요. 자, 촬영자는 스킬상 문제가 있던지 원하는 그림이 아닐 때 재촬영 요구할 수 있고요. 문제는 이제 상대방이 아니라 내 카메라. 내가 이렇게 찍었는데 화이트가 너무 막 오버가 됐어요. F값이 너무 뭐 높아요, 낮아요. 뭐 아니면 뭐 줌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합시다. 내가 뭐 너무 잘못해서 내 카메라가 이상해서 다시 찍을게요. 이렇게 이실직고를 하시던지 아니면 다시 찍읍시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마음에 들 때까지 여러분들 찍으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안 들게끔 찍어가지고 나중에 편집 프로그램에 딱 얹혔는데 진짜 어느 것 하나 쓸만한 놈이 없어. 이러면은 진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다시 찍자고 하니 뭐 시간 안 된다고 그러고 여건 안 되고 이러면은 조금 이제 많이 괴로워집니다. 그 마음을 본인만이 알지 남이 이해해 주진 않아요. 자, 편집자 즉 나도 되겠죠. 삐지 백그라운드 뮤직이죠. 문제나 초상권 문제 등도 고려하셔야 되고 촬영 클립을 모니팅해서 가장 나은 클립을 편집에 사용하시도록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나라 법이 있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데요. 자, 가장 유행하는 어떤 가수의 좋아하는 곡을 내 영상에 삽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유튜브에도 올리고 여기저기 올렸습니다. 뭐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나도 아무 생각 없이 올렸어요. 근데 이거는 엄격히 말해서 저작권법에 문제가 됩니다. 왜냐?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걸 게다가 영리로 사용한다? 이러면 더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잘 생각해 보시고, 근데 저 솔직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사회 통념상 비영리인데다가 개인적인 그냥 뭐 UCC 영상 이런 거에는 크게 뭐 제동을 걸진 않는데요. 혹시나 걸면은 할 말 없는 거예요. 뭐 최근에는 이런 걸 가지고 뭐 헌터 변호사 법무사들도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뭐 이걸 운이 없다고 해야 되는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배경음악 문제는 조금 신중히 선택하도록 하고요. 초상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가서 명동거리를 찍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스케치를 했는데 명동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르는데 어느 누군가 한 명이 저 내 얼굴 내 마음대로 써가지고 너 좀 초상권 문제로 어떻게 좀 우리 용어로 뭐 엮어야겠어 이렇게 되면은 그것마저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좀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그래도 지금 단순히 배경음악하고 초상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경우는 뭐 촬영이 금지된 장소에서 촬영을 했다거나 뭐 사유 재산지에서 원치 않은 금지를 했는데 동의하지 않는 것을 했다거나 이렇게 돼서 나중에 법적 문제로 좀 고통을 받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까요.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스토리 스킬을 짜시기 바랍니다. 자, 뭐냐면 단 한 장면을 쓰더라도 팩트가 없으면 그 영상은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영상은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레코딩 눌러서 됐어 오케이 하고 레코딩 끄는 걸 이걸 하나의 동영상 소스 또는 클립이라고 하는데 클립을 한 200개를 찍어 왔는데 막상 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 좀 팩트가 있는 그런 것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게 하나도 쓸 게 없다면 결국은 연출자의 실패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장면을 쓰더라도 뭐 많이 찍는 건 기본이지만 쓸만한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팩트를 늘 염두에 두시고, 예를 들어서요, 돌잔치 성장 동영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휘휘 돌리고 불안정하게 찍고 뭐 이렇게 나중에 편집을 어떻게 될지 전혀 몰라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께서 동영상 뭐 인터넷
뭐 기존에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꼭 한번 카피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그런 걸 참고를 하시고 아 나는 스토리를 이 사람하고 똑같이 가야겠다 아니면 이 사람은 이렇게 갔지만 나는 여기서 변화를 줘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임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돌잔치 성장 영상이 있어요. 자, 처음에 오프닝이 있겠죠. 자, 모든 오프닝은 인트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상이 인트로가 있습니다. 오프닝이 있겠고 예를 들어서예요. 엄마 아빠가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건 연애 시절 얘기겠죠. 그 다음에 과정이 있죠. 그 다음에 아기가 탄생하게 되고 아기의 보통 우리가 그 100일 동안의 일상, 1년 동안의 일상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를 잡았을 때 이걸 어떻게 오프닝부터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자, 쉽게 얘기해서 그냥 오프닝은 카운트다운. 왜냐면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럼 카운트다운 10, 9, 8, 7, 6 하면 이제 좀 청중들이 조용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뭐 휴대폰은 뭐 꺼주시기 뭐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뭐가 시작합니다. 이렇게 오프닝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자, 둘째 테마죠. 뭐 연애 시절이라든가 뭐 결혼 사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적재적소에 나열을 해서 사진으로 이제 예시하기도 하고요. 자, 이제 이 잉태를 하셨죠. 자, 초음파 사진도 있고 만삭 사진도 있고 뭐 찍어 놓으신 것들 나열하시면은 사람들이 아 이렇게 과정이 있구나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왕자님 공주님이 탄생하는 뭐 출산 사진이라든가 뭐 신생아 사진 눈 안 뜨고 막 아작아작한 것들 있죠. 예,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기가 1년 동안 또는 100일 동안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와 함께 이쁜 모습으로 이제 지내게 되겠죠. 1년간 찍어둔 사진이나 영상 많이 찍어두시면 좋고 동영상이 더 팩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엔딩. 아기에게 쓰는 편지. 뭐 글이 돼가지고 편지가 돼서 이렇게 나열을 하시던지 아니면 엄마 아빠가 영상 편지를 보내시던지 주변 사람들이 영상 편지를 보내시던지 뭐 이런 스킬을 가지고 이렇게 스토리 스킬을 짠다면 보는 이로 하여금 아 기승전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전달력이 확실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 스킬은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돌잔치 성장 동영상을 했지만 뭐 결혼식이라든가 그 외 가족 행사 또는 나만의 다큐가 됐던 나만의 드라마가 됐던 나만의 독립 영화가 됐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 장면을 쓰더라도 우리가 스토리 스킬에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라고 아예 스토리보드를 딱 만들고 촬영 장소에 가는 겁니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지금 말씀드린 거지만은 무작정 촬영을 하면 직접적인 학습 뭐 물론 무작정 가가지고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고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졌어요. 그러면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백문이 불여일견을 우리가 확실히 접할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시간 아낍시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연출 계획 없이 그냥 가게 되면 뭐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처하지 못해서 재촬영 뭐 돈도 또 들겠죠. 추가 비용 들고 뭐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현장 가가는데 거기서 이거 안 돼요. 사전에 조사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가는데 이거를 뭐 찍어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뭐 현장 답사를 안 가서 또는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그렇겠죠. 촬영은 나 혼자 나가서 찍는 거면 다시 내가 또 시간을 잡으면 되지만 나 이외에 2인 이상이 움직이게 되는 촬영을 하시게 되면 그 사람들도 다시 또 약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또 안 맞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싸워요. 싸워서 스토리 자체가 뭉개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현장 답사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 다 짜시고 그 다음에 가시면은 진짜 프로답게 딱딱딱 끊어가는 촬영을 하셔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레디 고를 외쳤는데 우왕좌왕해서 어쩌지? 막 이런 경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란 얘기예요. 또 정확한 내용은 시청자들에게 신뢰성을 주겠죠. 정확하지도 않은 내용. 또 리포터가 정확하지 않고 발음이 또는 말이 그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거 있잖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뭐뭐에 의해서죠. 연출자 의도는 시청자에게 재미를 선사하기 때문에 연출자가 의도를 적절하게 하셔서 꼭 재미를 주세요. 저는 재미가 있어야지 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도 어떤 뭐 좀 조이고 짜는 그런 재미가 있어야 우리가 보는데 너무 뻔한 승부,
너무 그 캐릭터 없는 그 스포츠 선수들의 뭐 대결 이런 건 재미를 못 주잖아요. 때문에 재미를 꼭 주도록 하고요. 다시 말하지만 정확한 내용 전달은 시청자에게 신뢰성을 주기 때문에 뭐 그럴걸요? 막 이런 거 하면은 이미 그때부터 신뢰를 잃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임한다면 멋진 스토리 스킬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학습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똑같은 얘기예요. 기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스토리보드를 짜서 시행착오 없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토리보드라고 해서 우리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거 할 때요, 한 권에 거의 만화책이 나옵니다. 예, 스토리보드라는 거죠. 예, 거기에 의해서 딱딱딱 찍고, 또는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가 나오고 다시 A라는 장소가 나오는 우리가 연출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A 찍고 B 갔다가 그 사람 끌고 다시 A로 오느냐? 아니죠. A에서 찍을 거 B 넘어서 단계까지 A에서 다 찍고 그 다음에 B로 넘어가서 찍고 편집 단계에서 순차대로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영상 기획 단계에서 스토리보드가 없으면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무엇을 전달할지에 대한 팩트. 자, 영화를 다 봤는데 여러분들께서 뭐 이렇게 시시해? 재미없네? 라는 경우를 많이 보시게 됩니다. 또는 실컷 조금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끝나고 자막이 올라가요. 이런 경우에는 무엇을 전달할지에 대한 팩트가 없는 영상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지 마시고 무엇을 전달할지에 대해서 확실히 팩트를 주시면 돼요. 자, 이게 나 혼자 찍고 촬영하고 편집하면 1인 미디어고 나 외의 사람들이 개입을 하면 다인 미디어예요. 그래서 그 특성을 살려서 나 혼자 할 때, 여럿이 할 때의 특성을 잘 살려서 이점 장점을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파악하시고 살려서 기획을 하시면 좀 더 멋진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그게 이제 전달 정확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달성, 정확성, 신뢰성은 시청자로 하여금 얘네들 정말 정확한 정보를 나에게 줬구나. 난 얘네를 통해서 배웠다. 아니면은 뭐 재밌는 영상이라도 또 요즘 또 개그맨들 또 여러 가지 뭐 해외 영상 보고서 많이 또 접목을 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달성이 확실히 되어야 시청자들이 나 저거 우리 개그 프로그램에서 따라 해야겠다. 내지는 내가 몰랐던 것을 이분들이 알려주었네. 뭐 이렇게 해서 어디 가서 또 이렇게 써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달성, 정확성, 신뢰성을 여러분들께서 꼭 시청자들에게 어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그 기호에 맞춰서 뭐 교양 프로가 됐던 뭐 개그 프로가 됐던 우리 가족잔치 뭐 촬영이 됐던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오늘 학습 정리를 해서 이것에 의해서 기획 단계 뭐 팩트부터 해가지고 신뢰성까지 잘 고려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만든다면 여러 가지 그 스토리에 의해서 재밌는 영상 또 정확한 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